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발자 사이트죠. 파이어베이스 쪽을 이용하기 위한 그 개발자 사이트에 가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잠깐 좀 가이드를 하죠. 파이어베이스 콘솔이네요. 그래서 console.firebase.google.com. 여기에 접근하시려면 당연히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메일 계정 같은 걸로 좀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프로젝트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테스트 정도로 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콘솔에서 시키는 대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조금의 시간이 걸려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앱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만든 거는 파이어베이스 쪽에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다 안드로이드 앱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 등록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란 이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볼게요.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 패키지 이름이 좀 필요하네요. 자, 패키지명을 복사해서 뭐 만들어져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있는 패키지가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명을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앱 뭐 정도로 그냥 일단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SHA 원지문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키로 SHA 원지문을 얻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디버깅 키 가지고 SH 원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래들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그래들 명령으로 사이닝 리포트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SH 원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앱 등록을 합니다. 자, 앱 등록이 된 다음에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이제 친절하게 안내가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좀 눌러줘요. 다운로드 받은 제이슨 파일을 가이드한 대로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콘솔 작업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가이드예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빌드 그래들 파일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따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콘솔로 이동. 이렇게 되면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작업은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콘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혹은 FCM을 이용하기 위한 빌드 그래들 파일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나 혹은 메시지를 받기 위한 서비스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먼저 프로젝트 수준의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한 줄 정도 뭐 이런 정도 일단은 좀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모듈 수준의 빌드 그래들 파일도 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 수준의 빌드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그인 하나 등록을 해주고요. 디펜던시 관계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죠.
일단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설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파이어베이스 제품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클라우드 메시지 쪽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메시지를 위한 디펜던시 관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싱크 나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크리에이트 합니다. 서비스 이름은 그냥 마이 서비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주죠. 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파이어베이스 토큰이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추상함수 두 개를 오버라이드 받겠습니다. 위에 있는 onNew 토큰이다라고 하는 거는 토큰이 전달이 됐을 때 콜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토큰을 로그로,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로그로 찍어서 토큰을 확인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그 출력을 해 놓을게요. 이 메시지점 데이터가 서버에서 전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비스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서비스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인텐트 필터 좀 등록을 해줘야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앱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폰에 설치되는 순간 토큰이 발급이 될 거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로그에 토큰이 찍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시켜 보죠.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뭐 화면에는 헬로 월드 정도만 나왔습니다만 저희 앱이 인스톨 되자마자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토큰을 요청하고 그 토큰이 발급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은 로그로만 확인했죠. 그래서 로그캣을 보면 발급된 토큰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급된 토큰이 되겠고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를 날리고요. 그 데이터가 파이어베이스에 의해서 안드로이드 앱에 잘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은 뭐 자바로 만들 수도 있고 단넷으로 만들 수도 있고 노드.js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드.js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기 위한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비공개키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드.js 파일을 좀 살짝 작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 되는 거를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서버 사이드에서 이용하기 위한 비공개 키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콘솔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계정 안으로 들어와서 비공개 키 생성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다운로드 받은 제이슨 파일 내에 키가 있고요. 이 키는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파일로 이제 로딩해서 이용해요. 예, 그래서 파일명이 좀 길어서 뭐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언더바 키. 원하는 이름 그냥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제가 테스트하기 위한 이제 노드 쪽에 JS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 JS 파일. 그래서 FCM을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노드 쪽 FCM을 이용하기 위한 패키지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네요. 예, 먼저 노드 쪽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좀 작성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 뭐 노드 FCM server.js 파일. 예,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작성한 건데요. 예, 어드민 콘솔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제이슨 파일 명이 여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토큰에다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토큰.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 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던 거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까 안드로이드 앱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토큰을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이 토큰의 이 어플리케이션에 예,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제 안드로이드 앱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FCM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바로 예, 안드로이드 앱에 저희들 로그로 확인했죠. 그래서 로그가 이렇게 남네요. 예, 그거는 예,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날리는 순간 바로 안드로이드 앱에게 FCM 서버에서 서버 사이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했다. 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CM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